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지금 비대위원장을 세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회의도 많이 하고 뭐 이런저런 의견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대충 가닥이 잡혔는데요. 원래는 원톱으로 뭐 가자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하는 그런 거였죠. 근데 그것도 장점이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대세는 투톱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투톱은 투톱인데 원외는 아니고 원내 투톱이라고 합니다. 원내. 그래 국회의원 중에서 중진 중에서 누군가 지금 선택한다라는 거죠. 거론되던 인물 중에 원외에 이제 김무성 이런 것은 이제 날아갔죠. 심지어는요, 김종인 이야기도 나왔다 그래요. 김종인 이야기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금 사정이 어떤지 대충 아시겠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김재섭 카드, 깜짝 카드였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은 소멸되었고요. 결국은 남아있는 것은, 이제 원내 중진 중에 이제 몇 사람 거론되는데요. 이미 대표를 한번 했던 김기현 거론되고 있고요. 권영세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5선이죠. 또 나경원도 거론된다 그래요. 5선. 그 세 사람 중에 이제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기를 드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조경태 같은 사람이 6선이잖아요. 6선. 근데 조경태는 6선처럼 보이지도 않아. 어떻게 6선인데도 6선 느낌이 들지 않고 뭐 3선 정도로 보이잖아요. 무게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조경태 이야기하면서, 조경태는 땀만 품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라. 그리고 나중에 조경태의 진가는요, 지금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지금 나이가 아직 안 많거든요. 조경태는 50대거든요. 아직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구순을 했거든요. 구순. 우리나라에서 구순을 한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YS, 그리고 JP, 그리고 박준규, 요 세 사람이 구순을 했습니다. 저는 그 구순을 깰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라고 봅니다. 이 조경태 의원은. 조경태 의원은 대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구순될 때까지 그냥 앞만 보고 갔어요. 그냥 국회의원만 신경 쓰면 돼. 그래서 나중에 구순을 넘어서 10선을 해봤어요. 그 후에 뭐가 이렇게 자신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는지 없는지 그때 가서 이제 판가름하는 게 좋다. 너무 지나치게 각을 세우거나 뭐 이 주류 라인에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는 그런 피가 있는 것 같아요. 삐딱선인데 그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자신의 정치 여정에서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저는 조경태 의원이 갖고 있는 최대 장점은 바로 그 10선의 가능성.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는 제가 볼 때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10선 아무도 없어요, 아직은. 그걸 할 수 있는 인물이 조경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 국민의힘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은 뭐 많은 뉴스가 조금 나옵니다. 비상계엄 찬성 극우 세력만 보고 달려가는 국민의힘.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그것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너무도 지금 좌파 쪽으로 가고 있다. 좌파 쪽으로. 그냥 중도당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우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국민의힘은 우파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특히 광화문 광장하고는 완전히 단절해 놓고 있죠. 아예 접촉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우파 유튜버도 극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한겨레에서 이런 식으로 깠지만 전혀 아닙니다. 너무 왼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유승민, 국민의힘 정말 바꾸고 싶다. 실제로요, 이 유승민까지도 거론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원외죠. 이 유승민은 한계가 이제 원외고, 그리고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여기도 이제 일단 거론되다가 많은 것 같은데요. 김무성 거론되고, 유승민 거론되고, 김재섭 거론되고, 김종인 거론되고, 이렇다면 이게 국민의힘의 당 정체성이 도대체 뭡니까? 그걸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지금 지지율 상황은 뭐 형편무인 지경입니다. 뭐 넘어가고요. 자, 헌재에 깜짝 등장한 조진웅, 윤폐학질 국민이 무찔렀다. 자, 조진웅, 네가 그런 인간이었어? 네 정치 알았다라는 사람도 많대요. 자, 포스터 한동훈 찾는 국민의힘 5선 투톱 체제 가능성 누구? 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민생과 안보 협의 위한 여야정 협의체 참여. 권성동이가 결국 이걸 결정했는데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은 이 여야정 협의체가 되는 겁니다. 정부, 여당, 야당 권력을 공유하는 것이죠. 일종의 이게 말이죠. 연립정부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대통령의 뜻이 절대 아니에요. 윤 대통령은 이런 걸 할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험한
길을 걸어올 필요도 없었어요. 이재명하고 적당히 손잡고 주고받고 했으면 훨씬 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지지율도 높게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험한 꼴 안 당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도 지금 이 민주당이 저런 의도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지금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 권성동이 이끄는 이 지금 체제가 결국에는 여야정 협의체로 들어갔다. 이것은요, 현직 대통령을 의식하지 않은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들은요,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아웃될 경우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자, 뭐 그 밖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있거든요. 저 보시면은 자, 권성동 비대위원장 원톱이 좋다는 의원들이 많았다. 이건 자신을 위한 이야기죠. 실상 원톱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죠. 그렇지만 혼자서 당대표 역 그리고 원내대표 역을 다 맡기에는 부담이 되죠. 그거는 권성동 본인에게도 좋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자리가 사람을 높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그거 완전히 그야말로 칼이 되어서 자기 목을 찌르는 수가 많습니다. 원내대표 정도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권성동 의원도 이게 5선 의원이죠. 5선 의원. 대통령과 관계가 뭐 좋다고 해도요. 지금 현재는 대통령을 하나의 그냥 정치적 어떤 그런 관계로만 보는 것이지 뭐 윤핵관으로서 혹은 윤핵심으로서 그렇게 어떤 스탠스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라면요, 지금 권성동이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죠. 당연히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부정선거 이슈도 거론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죠. 그거는 권성동만 욕할 게 아니고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그래요. 지금 다. 전부 다 대통령실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지금. 어차피 거기를 살아나면 살아나고 뭐 죽으면 죽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다. 자, 이거는 대통령으로서도 아마 예상을 했을지도 몰라요. 정치인들의 생리를 조금이라도 안다 그러면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다가도 대통령이 살아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살살 그릴 겁니다. 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장고 끝에 중진 투톱 가닥. 이 중진 투톱이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김기현이냐, 권영세냐, 나경원이냐, 요 세 사람입니다. 김기현이냐, 권영세냐, 나경원이냐. 자, 그 세 사람 다 무난하죠. 무난한데 과연 정치력이라든가 그 인지도 그리고 대중적 인기 면에서 어떨런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세 사람 모두 앞으로도 정치를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어떤 그 독자적인 그 행동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지만 원내대표가 사실은 같은 5선인데다가 영향력이 또 만만치 않고 이러니까 서로 이제 견제와 균형을 이제 이룰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원내 투톱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뭐 쭉 이렇게 뉴스를 보면 나옵니다. 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가닥을 잡았다. 어쩌면요, 오늘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비대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뭔가 컨벤션 효과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 국면을 좀 뭐 이렇게 전환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유승민 구원투수는 등장, 이런 뉴스도 나왔었죠. 당 바꾸고자 하는 열망, 유승민 본인이 참 강한데 추천은 들어왔지만 그렇지만 이번에는 원내 비대위원장을 지금 뽑기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유승민은 이런 식으로 계속 뭐랄까요, 뭐 낭인처럼 정치 낭인이 되고 말았죠.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저런 상태로 머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기 어떻습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을 이끌고 나갑니다. 권성동과 함께 그 한 사람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권영세 의원의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봅니다. 권영세 의원. 나경원 의원은요, 이 비대위원장보다도 사실 노리는 게 서울시장이거든요. 서울시장. 그래서 그렇게까지 집착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뭐 인격적으로는 괜찮죠. 그렇지만 너무 또 젠틀해가지고 그게 또 문제입니다. 전투력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통일부 장관 할 때 너무 또 친북적 어떤 색채가 드러났다라면서 또 엄청나게 또 우파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데요. 자, 어쨌거나 지금 찾을 수 있는 인물군이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윤 대통령을 고할 수 있겠느냐.
윤 대통령 구하는 전선에 있어서 싸움을 하겠느냐. 이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이 여야정 협의체가 뜨기 전이라면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기대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이게 떴다라는 것은요, 이재명의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벌써. 이재명이 국회를 장악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요, 대통령 중심제라고는 해도 사실 이런 정치적 쟁점을 놓고 다툴 때는 국회 권력이 더 세요. 국회 다수당이 아니면 여당이라도 다수당한테 밀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권이 없어 그래요, 탄핵권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여당은 갖지 못했어요. 대통령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 국회 다수당만 야당인 거야 여소야대 상황에서 거야만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뭐 되는 게 없어요. 뭐 탄핵 뭐 예산 갖고 그냥 잘라버리고 뭐 인사 갖고 그냥 인사하게 되면 거기 그냥 청문회라든가 그밖에 뭐 국정조사, 국정감사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도 압박 들어가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권력 자체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고요. 제왕적 국회 권력입니다. 제왕적 국회 권력. 이게 진짜 문제죠. 자, 아무튼 지금 제가 이렇게 거론한 이 사람들은요, 윤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계엄에 대해서도 그냥 뭐 오리무중 그냥 뭐 입 닫고 그냥 난 모르겠습니다 이 식이고요. 그리고 내란 선동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리고 대통령을 구하자 이런 말도 한 적도 없고, 탄핵 국민 관련해 가지고요, 그 탄핵은 뭐 이렇게 옳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딱 그거죠. 닭 소보듯 하는 관계가 된 거죠. 닭 소보듯.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 결국 이번에 이 이제 탄핵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자면은 혼자 살아나야 돼요. 혼자. 사실상 혼자의 힘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국민의 힘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거의 이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굳이 이제 하나 가능성을 찾는다면 트럼프 대통령 정도고요.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대통령은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외곽에서 대통령을 구하자라는 어떤 범국민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게 이제 뭐 인터넷 공간에서도 그리고 또 장외에서도 지금 광화문 같은 그 광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론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론이 여기에 대한 보도를 좀 잘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언론의 보도 상황은 너무도 편파적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런 모든 악조건을 이제 이렇게 극복하고 대통령이 이제 직무 복귀를 해야 될 텐데, 그 가장 유력한 무기 혹은 수단으로 생각되던 부정선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요, 부정선거의 부자도 언급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가는 길이 정말 뭐 아득합니다. 황교안이라든가 이 김문수 같은 이렇게 전투력이 있는, 그야말로 공격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전면에 배치해야 된다라는 게 우파의 주장인데, 이들은 아예 그런 것은요, 처음부터 고려 대상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김무성 이야기 나오고 김종인 이야기 나오고 김재섭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입니까? 전부 유승민 나오고 그 사람들 내세워서 무슨 우파적 어떤 그런 가치관을 놓고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지금 국민의 힘입니다.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든 아니든 내가 보수든 뭐 우파적 가치를 갖고 있든 뭐 그렇지 않든 지금 현재 뭐 그야말로 국가 망동 세력, 망국 세력, 저들이야말로 진짜 선동 세력, 그리고 반란 세력들이죠. 어떻게 보면 내란 세력이 바로 저들입니다. 저들에 맞서는 모든 양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요, 대통령을 구하는데 여기에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의미를 이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저렇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그런 어떤 투혼이 지금 필요하겠죠. 추운 겨울에 정말 이런저런 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자, 길은 그래도 멀지만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서두르는 것 같아요. 탄핵을 빨리 끝내려고, 탄핵 심판을 빨리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야료를 부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국민의힘이 휘둘리고 뭐 그냥 동조하거나,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여기에 지금 뭐 끌려간다거나 동조하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글쎄요, 용서할 수 없겠죠.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